코카콜라, 앱솔루트 병만 봐도 이게 어떤 음료인지 단박에 알듯이 오늘의 주제인 이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누구도 흉내내지 못했던 이 항아리 용기. 게다가 여기에는 따뜻함, 정, 추억 같은 간질간질한 감성까지 녹여져 있죠. 그런데 이 바나나 맛 우유, 처음부터 이 항아리에 담겨져 나왔던 게 아니란 사실 아시나요? 그리고 사실 이 상징적인 디자인은 기업 입장에서 정말 비효율의 극치였죠. 이유가 뭘까요? 올해로 47년째 가공유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이 우유. 빙그레 면접관들에게 항아리 우유 때문에 입사 지원했습니다, 이런 발언했다가는 면접관들이 지겨워서 치를 떤다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는 빙그레와 바나나 맛 우유의 무리수입니다. 이 항아리 우유의 개발 비화는 많이 알려져 있죠. 흰 우유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나온 우유. 당시 바나나는 밀수 아니면 미군을 통해서나 먹을 수 있었던 귀한 과일이었거든요. 나오자마자 인기를 얻긴 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기 폭발 상품까지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항아리 모양 용기는 빙그레의 무리수 그 자체였고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빙그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해요. 빙그레가 이 우유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1967년 홍순지라는 분이 대일양행이라는 기업을 세웁니다. 베트남에 주둔했던 미군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을 한국에도 한번 팔아보고 싶은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이스크림이란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베이스인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엔 낙농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탕물을 얼린 빙과류 뿐이었죠. 그래서 홍순지 씨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이름도 대일양행에서 대일유업으로 바꿨어요. 이 기업이 바로 빙그레의 전신이고요. 미국에서도 꽤 큰 백화점 그룹 JC페니에서 만든 퍼머스트 맥킨슨과 기술 조율을 맺고 아이스크림 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퍼머스트는 하겐다즈나 베이스킨 라빈스 같은 고급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부도가 납니다. AID 차관으로 95만 달러나 받아서 공장을 세웠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차관까지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망하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나란 일이기도 하잖아요. 당시 산업은행에서 한화그룹이 김종희 회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대일유업을 좀 인수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어요. 여기에 농림부 장관까지 나서서 설득했고요. 그런데 당시 한화는 화학이나 군수, 건설 같은 기간산업 중심이었거든요. 김종희 회장이 이 제안을 받고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현금도 잘 도는 데다가 수익성도 높은 식품업에 진출하기로 한 거죠. 어쨌든 1973년 한화가 대일유업을 인수하게 되고 3년 뒤인 76년에는 빙그레로 다시 태어납니다. 빙그레는 태생 자체가 아이스크림 업체였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스크림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빙과류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아이스크림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74년 1월 국내 최초 원유 아이스크림 투게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빙그레가 아이스크림만 팔다 보니 좀 아쉬운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건 우유니까 우유는 충분했겠죠? 그럼 이 우유만 따로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4년 6월 흰 우유, 딸기 우유, 초코우유, 바나나 우유를 내놓습니다. 이 바나나 우유가 우리가 아는 그 바나나 맛 우유죠. 바나나 맛 우유는 그냥 다른 우유와 함께 출시했던 상품 중 하나였던 겁니다. 이 바나나 맛 우유는 생각보다 훨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드라마틱하게 팔리진 않았다는 거죠. 사실 흰우유가 훨씬 더 많이 팔렸죠. 물론 나오자마자 가공유 시장 1위를 차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공유 시장은 흰우유의 10분의 1밖에 안 될 만큼 작은 시장이었거든요. 이게 광고에서도 드러납니다. 보통 회사가 미는 아이템들은 광고를 열심히 태우잖아요. 얘는 광고도 한 번 안 합니다. 제품이 나온 지 15년이나 지나서야 첫 텔레비전 광고가 나왔고 두 번째 광고는 거기서 다시 11년이 더 지나서 나왔거든요. 그만큼 빙그레에서 존재감이 아주 컸던 제품은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바나나 맛 우유 용기가 처음부터 항아리 모양이었던 건 아닙니다. 빙그레 개발팀이 도자기 박람회에 갔다가 달 항아리를 보고 디자인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데요. 75년 1월 바나나 맛 우유가 새로운 용기로 바뀌었다는 광고가 실립니다. 아직은 빙그레로 성호가 바뀌기 전이라서 퍼머스트라고 실려있지만은 이 광고 속 디자인이 지금 우리가 아는 항아리 모양이죠. 당시 우유는 팩이나 유리병에 든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시고 난 유리병은 보통 회수해서 재활용했는데요. 이 용기는 일회용, 그러니까 위생용기란 걸 광고 포인트로 삼은 겁니다. 이 말은요, 처음 나왔을 땐 지금의 전설을 만든 항아리 용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용기는 사실 매우 비효율적이란 겁니다. 바나나 맛 우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인 모양이죠. 그런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요, 사치스러운 디자인이에요. 보통 다른 플라스틱 용기를 보면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죠. 보통 기계에 넣고 한 방에 찍어서 만드는 건데요, 이 항아리 용기는 훨씬 복잡합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붙인 거죠.
자, 우선 제조 공정이 2배가 됩니다. 한 번에 찍어 만들 수 있는 거를 2번 찍는 거니까요. 거기다 위아래를 접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건 상단부와 하단부를 빠르게 회전시켜서 마찰열로 붙이는 건데요. 당시 우리 기술로는 안 됐거든요. 이걸 붙이려고 독일에서 굉장히 비싼 장비를 들여옵니다. 지금은 이 설비 제조사가 없어져서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용기를 만든 곳은 빙그레뿐이라는 얘기도 있죠. 또 이 용기는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당시에는 이 재료가 꽤 귀했거든요. 쓰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비용도 높았겠죠? 정리하자면은 제품 용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이런 용기를 안 만든 건요,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비싼 돈을 줘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빙그레 항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손에 쥐기도 어렵고 상품 진열도 힘들고 일반적인 우유곽처럼 딱딱 맞지도 않으니까 유통도 불편하고요. 그러면 빙그레는 이 용기에 왜 이렇게 집착했던 걸까요? 70년대 당시 빙그레는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덕분이었죠. 그런데 빙그레가 이 우유 시장에 진출했을 땐요,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같은 업체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빙그레는 이 시장을 뚫을 히든카드가 필요했던 거죠. 이 상황에서 나왔던 게 고급 과일인 바나나 향을 넣은 바나나맛 우유였던 겁니다. 프리미엄 전략.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를 두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프리미엄 전략이요, 바나나맛 우유 외에는 먹히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다들 종이 우유팩을 쓰는데 얘네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비싼 용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고심하다 결정한 게 바로 바나나맛 우유 외에는 항아리 용기를 쓰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요, 독특한 용기를 쓰는 단 하나의 상품, 그런데 고급진 바나나 맛인 겁니다. 이 자체가 빙그레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은 거죠. 경쟁업체들이 흉내내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였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목욕탕도 한몫을 합니다. 목욕탕은 70년대부터 확산되어서 80년대엔 우리 일상에 완전히 자리 잡는데요. 이 목욕탕에선 다양한 유제품들을 팔았죠. 요플레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7080 세대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목욕탕에 다녀오면 꼭 빠짐없이 이걸 들고 나왔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우유 먹이니까 좋고, 애들 입장에서는 눈 딱 감고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맛있는 게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서로 윈윈한 거죠. 어쨌든 이 기억이 너무 강렬했다 보니까 그 시대를 겪었던 청년들이 빙그레 입사 면접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준 이 우유를 준 순간부터 빙그레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임원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지긋지긋해서 2014년부터는 입사 동기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또 목욕 후 바나나맛 우유, 이 공식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 건지 얼마 전 빙그레가 씻고 봐유라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바나나맛 우유가 진짜 대박을 터뜨린 건 사실 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트로풍의 식당이나 카페를 찾는 것처럼 당시에도 복고가 유행을 탔거든요. 맛동산이나 크라운산도처럼 뭐 특별히 인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팔려오던 상품들도 다시 재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바나나맛 우유도 그랬던 거죠. 90년대 중반 이후 편의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여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를 먹고 자란 세대들이 성인이 되면서 미디어에 자주 등장한 거죠. 키워드는 주로 추억, 그리움, 정 뭐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뒷방 한 구석을 차지한 그저 그런 제품이 아니라 이 우유를 보면서 각자가 떠올리는 따뜻한 추억들이 있는 거죠. 이 횡재를 그냥 보낼 수가 없죠. 빙그레가 이때부터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이 바나나맛 우유만을 위한 마케팅을 위해서 시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돈을 들이는 거죠. 단독 광고도 잘 하지 않았던 이 우유가 빙그레의 대표 광고 품목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덕분에 매출도 쭉 올라갔고요. 현재 빙그레 매출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차지한 비중은 무려 23.3%입니다. 이쯤 되면 바나나맛 우유가 빙그레를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4년에 바나나맛 우유가 등장한 이후에 그 어떤 경쟁자도 이 항아리 우유를 넘은 적은 없죠. 매일유업의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제품이 등장했을 때 아주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금방 돌아왔고요. 비효율 그 자체였던 이 용기의 바나나맛 우유가 빙그레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은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재밌는 건요, 바나나 우유 전체를 통틀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역시 바로 이 항아리 우유라는 거죠. 이 바나나맛 우유의 전성기는 사실 80년대나 90년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우유를 집어든 바로 지금이 전성기인 거죠.